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세포 분열과 염색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학습 목표를 먼저 볼까요? 학습 목표를 보면 세포 분열의 의미,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이 분열하는 까닭 이 두 가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 염색체와 유전자의 개념, 각각의 개념을 알고, 그 다음에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 우선 세포 분열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여기서 한자어입니다. 세자는 가늘다. 그 다음에 포는 세포 포자입니다. 그 다음에 분은 나눌 분자이고, 열은 찢어지다, 찢어질 열자입니다. 그래서 가는 세포가 나누어 찢어지는 것을 세포 분열이라 합니다. 자, 생물은 세포의 크기가 계속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세포의 수가 증가해서 생장합니다. 지금 이 여학생의 키가 자라게 되지요. 이 자라는 것은 세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세포의 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즉 하나의 세포가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두 개의 세포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을 세포 분열이라 합니다. 그러면 세포 분열은 왜 일어나는가? 아래의 활동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들 아래쪽에 이 미니 탐구 문제 풀어보겠습니까? 자, 우선 차근차근 위에 거부터 따라해 봅시다. 표면적을 구하게 되면 이것은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한 면의 면 넓이는 1제곱센티미터인데 여기서 면이 6개니까 6. 얘는 한 면에 4제곱센티미터인데 면이 6개니까 24.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은 한 면이 9제곱센티미터인데 6개니까 6, 9, 54 해서 54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피와 그 다음에 부피분의 표면적을 구해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피는 1, 8, 27,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표면적을 부피로 나누게 되면 6, 3,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까요? 한 변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부피분의 표면적은 감소합니다. 자, 세포의 크기가 계속 커지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 처음 맞닥뜨리면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 세포 중간, 이 종유물체 중간에 세포 핵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세포가 크게 되면은 이 바깥쪽과 안쪽의 거리가 멀게 됩니다. 반면에 작은 종유물체는 핵과 바깥쪽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외부, 바깥쪽과 내부, 안쪽에 물질 교환이 일어날 때 가까울수록 유리하겠지요. 자, 그래서 아래쪽 교과서를 참고하면 점점 커지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냐? 그것은 표면적이 증가하는 비율보다 부피가 증가하는 비율이 커지게 되므로, 자, 이때 세포막을 통해 물질을 충분히 흡수하거나 배출하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세포는 분열하게 됩니다. 파란색을 표시해 볼까요? 분열하는 까닭은 바로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포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물이 세포 분열을 하는 까닭을 알았으니까, 이유를 알았으니까 이제 세포 분열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봅시다. 우선 세포 분열을 할 때는 크게 간기와 분열기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세포 분열을 시작해서, 자, 시작을 해서 여기서 시작합니다. 한 바퀴 쭉 돌아서 여기 딱 도착할 때까지를 우리는 세포 주기라 합니다. 그래서 세포 주기는 간기와 분열기로 구분된다. 그러면 간기 때는 어떤 일을 하느냐? 간기 때는, 자, 세포가 1번 생장을 하고요, 2번 유전 물질을 복제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분열기 때는 1번 세포가 분열하여 두 개의 딸세포가 생기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포 분열에는 체세포 분열과 생시세포 분열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체세포 분열과 생시세포 분열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테지만 오늘은 체세포 분열과 생시세포 분열이 어떤 정도인지만 살짝 알아봅시다. 체세포 분열,
자, 이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것은 이제 체세포가 둘로 나누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세포의 수를 늘려서 생장, 즉 성장, 자랍니다. 식물은 생장점, 형성층에서, 그 다음에 동물은 몸 전체에서 일어납니다. 식물과 동물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의합니다. 그리고 체세포 분열은 우리 상처난 부위를 아물게 하고요. 또 조직을 재생할 때 일어납니다. 단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두 개의 세포가 나눠지는 것 자체가 바로 번식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그림을 봅시다. 이렇게 식물이 생장하고 세균 단세포 생물이 번식하는 것, 그 다음에 도마뱀의 꼬리가 잘렸을 때 여기 뒤에 자라는 거 보입니까? 이것도 체세포 분열에 해당하겠습니다. 사람의 키가 크는 것도 우리 체세포 분열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생식세포 분열에서는 어떤 일이 나느냐? 우리 생식세포 분열은 온몸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식세포 분열은 생식기관, 즉 전자, 정자와 난자를 만들 때 하는 것인데요. 남자 같은 경우는 정소, 여자는 난소에서 이것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생식기관에서 생식세포를 만들 때 우리는 이것을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염색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염색체라는 말 이름이 좀 웃기죠. 염색되었다, 염색되는 물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염은 물드는 염, 그 다음에 색은 빛색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이 플레밍이라는 과학자가 처음으로 염색체를 발견했는데요. 어떤 시약으로 염색을 시켰더니 염색되는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알고 봤더니 안에 유전 정보를 담고 있더라. 그래서 염색이 되는 물체라고 해서 염색체라는 이름을 우리 현재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염색체는 언제 관찰되느냐? 바로 감기의 세포에서 핵 안에 이제 그 염색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전 물질이 꼬이고 응축되어서 막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래쪽 그림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막대 중에서 하나의 막대, 이렇게 하나를 염색 분체라 합니다. 또 파란색으로 표시한 얘도 하나의 염색 분체입니다. 즉 우리 지금 교과서에서 보는 이 X자 모양은 염색 분체 2개짜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로 구성됩니다. 자, DNA는 유전 물질이고 두 가닥이 서로 나선형으로 꼬여 있습니다.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하는데 이것을 발견한 과학자가 이걸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DNA의 특정 부분은 생물의 형질에 대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자, 이때 U는요, 남기다 유, 남길 유자이고 저는 전하다 전자입니다. 그래서 자는 아들 자자이고 아들에게 전해서 남기는 것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합니다. 우리 DNA에는 많은 수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아래쪽 그림을 좀 봅시다. 이렇게 보면 이중 나선형 구조로 막 꼬여져 있습니다. 꼬여져 있는 것을 풀어 헤쳐서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의 주기당 이렇게 한 주기,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이것이 한 주기입니다. 이 한 주기가 바로 유전자라고 불립니다. 왼쪽에도 보이지요? 왼쪽에도 하나, 둘, 셋, 넷, 이것이 한 주기 유전자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염색체 DNA 유전자의 관계를 정리하면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로 구성이 되는데 이 DNA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아래쪽 봅시다. 자, 분열이 시작될 때 나타나는 염색체는 두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두 가닥이라는 얘기는 염색 분체가 두 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가닥을 우리는 염색 분체라 하고 두 가닥인 이유는 복제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염색 분체는 나중에 분열할 때 각각의 딸 세포로 나뉘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복제된 것이 나뉘어져야지 똑같은 세포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왼쪽 그림 볼까요? 이렇게 염색 분체 2개짜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 각각의 염색 분체는 서로 복제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세포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2개씩 쌍을 이루고 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2개씩 쌍을 이루고 있는 이유는요, 한 개는 엄마, 한 개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동 염색체라 합니다.
서로 모양이 같은 염색체이다 이 말입니다. 아직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른쪽 페이지를 보고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동 염색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여기 여자의 염색체, 남자의 염색체 구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총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개, 2개, 3개, 4개, 5, 6 이런 식으로 쭉 세알이면 마지막 것이 46개, 46번째 염색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번호를 46까지 매기지 않고요. 각각 쌍을 짓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1번 염색체로 쌍을 짓고 그 다음 쌍을 짓습니다. 이렇게 쌍을 짓는 이유는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기 때문입니다. 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이러한 상동 염색체는 왜 모양과 크기가 같냐? 하나는 엄마에게서 왔고 하나는 아빠에게서 왔기 때문에 모양과 크기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동 염색체의 동일한 위치에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각각 들어있는데 이것을 대립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에게서 1개, 엄마에게서 1개 각각 받습니다. 만약에 우리 털을 생각해 볼까요? 털 색깔을 할 때 엄마에게서 받은 털 색깔, 아빠에게서 받은 털 색깔이 있는데 이것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또 둘 중에 무엇이 우리에게 발현될지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수와 모양은 생물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그런데 한 종을 구성하는 생물들끼리는 서로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물의 고유한 특징이다. 오른쪽 표를 보면요. 사람은 46개, 소, 침팬지, 초파리, 토마토 다 개수가 다르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감자와 침팬지는 염색체 수는 같지만 우리가 봤을 때 많이 다릅니다. 이것은 염색체의 모양과 크기가 개수는 같은데 모양과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46개, 23쌍의 염색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22쌍, 처음부터 22번까지는 상염색체, 나머지 하나는 성염색체입니다. 이렇게 구분짓는 이유는 마지막 고작 한 쌍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지어 줍니다. 성염색체에는 X와 Y가 있는데 남자는 XY 1개씩, 여자는 X를 2개씩 가집니다. 아래쪽 그림을 볼까요? 여자는 XX,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남자는 X 그리고 Y 이렇게 하나씩 가지게 됩니다. 물음 1번을 풀어봅시다. 남자가 가지고 있는 X, 그 다음에 남자가 가지고 있는 X와 Y는 각각 누구에게서 받은 것인가? 이것은 좀 쉽죠. 엄마 같은 경우는요, 엄마도 여자니까 XX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오로지 X밖에 못 주죠. 반면에 아빠인 남자는 X와 Y, 그러니까 X도 줄 수도 있고 Y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Y는 오로지 아빠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성을 결정하는 것은 난자가 아니라 정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아래쪽에 스스로 하기 문제를 풀어보세요. 풀면서 화면을 정지해 놓고 풀고 화면을 재생시키면 더 효율적이겠습니다. 1번, 생물은 체세포 분열에 의해서 그 수가 늘어나고 생장하게 되겠습니다. 염색체는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바로 DNA와 그 다음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번 문제 풀어봅시다. 세포 주기에 간기에 만약에 복제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복제되지 않고 나누기만 된다면 계속해서 염색체 수가 감소하겠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염색체가 4라고 할 때 복제가 되면 곱하기 2, 8, 그 다음에 분열이 되면 나누기 2, 4, 다시 곱하기 2, 8, 나누기 2, 4 이런 식으로 4, 4, 4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간기가 없다면, 이 곱하기 2하는 과정이 없다면은 4가 2가 되고 2가 1이 되어서 염색체가 계속 줄어드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자, 그래서 정답을 적어 보겠습니다.
분열할 때마다 유전 물질의 양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므로 정상적인 세포가 만들어지기 어렵다가 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10분을 넘겼습니다. 여러분들 10분 넘겨서 많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동영상 열심히 보고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